All About News. 김현정의 뉴스 쇼. 1993년 출간해서 29년간 이어지고 있는 시리즈가 있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5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데요. 최근에 서울 편이 완간됐습니다. 이번에 나온 책은 이제까지 하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현재의 기록집, 현재의 역사서 같은 느낌인데요. 전 문화재청장 명지대 유홍준 석좌 교수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30년이 됐어요, 교수님? 29년 됐네요. 와. 아니 처음에 1993년에 첫 권 네. 남도 답사 1번지가 나왔을 때 네. 사실은 인문학 서적이 이게 잘 팔리지 않는다. 이런 편견을 깨고 100만 부 팔릴 거 예상하셨습니까?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 책을 쓴 게 예. 사회평론 월간 사회평론에 연재했는데 예. 그 연재가 원고료 못 받고 쓴 글이잖아요. 아, 원고를 못 받으셨던 거예요? 그 사회평론이 학자들이 만든 그 잡지였으니까. 예. 근데 그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서는 창비 출판사도 놀랬죠. 놀랐어요. 네. 이게 이럴 줄이야. 그래서 의무감을 갖고 2권을 바로 썼죠. 예. 그다음에 3권 쓰고 나서는 그만 쓴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네, 왜요? 거기 그만 왜요? 쓰겠다고. 힘드셔서? 이제 아니 잘할 때 그만두겠다고. 네. 그랬는데. 좋은 평 받을 때. 근데 북한을 가게 됐잖아요. 아, 그러니까 북한 답사기 쓰고 맞아요. 저 금강산 열려서 금강산 쓰고 거기까지는 난 의무로 생각하고 했어요. 예. 그다음에 나 미술사가로서 책 쓰고 예. 문화재청장을 또 4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즌 2로 예. 들어오게 된 거는 그동안 쓰지 않은 곳이 많은 중에 충청북도, 제주도, 서울을 안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답사기 시리즈로서는 결격사유가 있어서 또 쓰고. 써서 제주도 쓰고 이제 서울 마지막에 서울을 아. 썼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국토의 한 반은 쓴 것 같아요. 예. 그 얼마나 더 쓰실 계획이세요?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이제 내년이 30년 되는데 제가 아주 유명한 곳은 또 피해가면서 안 썼어요. 이를테면 해인사, 그렇죠. 통도사, 그러네요. 화엄사 이런 그런 거 그냥 가서 보면 아는 곳은 네. 내가 굳이 답사기에 써야 되나 해서 안 썼는데 그리고 섬 이야기를 또 안 썼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국토박물관 순례라는 제목으로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 사회까지 대표적인 유적지를 한번 돌고 그리고 마침표 찍으려고 합니다. 한 그럼 5 아니 뭐 2권 정도 될 더? 생각하는데 뭐 또 그러다 보면 많이 빠진 데가 있잖아요. 그럼 세 권, 많으면 3권, 네. 바라기는 2권. 그러니까 14권, 15권까지 지금 생각하고 이게 계시는. 한 꼭지가 단편 소설 하나예요. 아, 그럼요. 이게 이제 보통 이 고통스러운 작업은 아니실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번 서울 편의 경우에 네. 이번에 이제 서울 3편, 서울 4편이 4편. 나오면서 서울 편이 완간이 된 건데 1, 2편 쓰셨을 때 출연하셨어요. 네, 그때 이제 그랬죠. 궁궐 국내 이야기 이야기. 뭐 네. 이런 얘기 재밌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소소하고 인간적인 서울의 구석구석 동네 탐방 같은 책이더라고요. 그렇죠. 3권, 4권은. 어떤 면을 좀 이야기하고 싶으셨습니까? 서울에. 그래서 지금 인사동, 북촌, 서촌, 성북동이 핫플이잖아요. 젊은 애들들의 핫플레이스. 네. 맞아요. 그 젊은이들에게 당신들이 즐기고 있는 이 공간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온 거고 당신들은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지난 세월 보아온 거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에 서울을 형성해온 네. 그 위대한 분이라고 그럴까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의 삶의 재치를 그냥 조사한 것보다 제가 보고 느낀 거를 많이 썼어요. 이런 거를 박태원의 천변 풍경을 쓰면서 예. 고연학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고고학은 옛 물건을 가지고 연구하는 건데 그렇죠. 현재를 가지고 고찰한다.
고현아. 네, 그런 입장 그것이 예. 100년 후에 가서는 그것이 중요한 기록이 된다는 그럼요. 거죠. 물론이죠. 그래서 내가 살았고 보아온 거를 그 젊은 세대들하고 공유하고 싶었죠. 그런 의미군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촌, 북촌, 인사동 이런 곳은 굉장히 예스러운 곳. 네, 그렇죠. 뭐 어르신들 많이 다니는 곳처럼 우리가 네. 인식이 되었는데 요즘은 말씀하신 것처럼 핫플레이스, 네. 힙한 곳. 네. 요 변화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 그것을 굉장히 서운해하는 분들이 많잖아. 인사동 망가졌다고. 좀 네, 계세요. 그 문기 있었던 거를 젊은 애들이 뭐 쫀득이나 처먹고 뭐 줄타래 먹고 뭐 이런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어차피 세월은 젊은이들의 것이에요. 그들이 다른 곳보다 인사동을 즐기는 거는 그나마 있는 인사동의 문기와 문화예술의 분위기를 좋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그거는 신통하게 생각해야죠. 그 대신 그 젊은이들에게 거리는 어차피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점에 아무리 놔도 장사 안 되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런 문기 있는 것을 같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즐기면은 자연히 좋은 전통으로 가지 않겠나.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사동 좋다고 하는 게 네. 89년 88 올림픽 이전이거든요. 근데 80년대는 60년대 거리 망가진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네요, 또 네. 진짜. 네. 60년대 거리가 70년대, 80년대 계속 변해왔죠. 요즘 그래도 젊은 것들은 뭐 항상 그런 얘기는 있는 네.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참 억울했죠. 나의 사랑방을 그 애들에게 내보내 준 것 같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자연에 술리기도 하고 고마운 일이기도 그래도 하다. 지금도 난 뭐 저녁을 먹고 하면 어저께도 인사동에서 지냈고 예. 친구들도 그렇고 예. 선후배들이 그 옛날의 향수뿐만 아니라 현재도 즐기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저도 좀 그쪽 참 좋아합니다. 나의 문화유산 납작의 서울 편을 완간한 작가 유홍준 교수님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 책에다가도 광화문 얘기 쓰셨더라고요. 광화문이 아니고 청와대 얘기를 청와대 썼죠.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북악산을 얘기하는데 청와대를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가서 청와대 이전 문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얘기할 때 내 입장이 어떠냐고 막 모든 매스컴이 다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기자들 전화 엄청 받으셨죠. 받았죠. 네. 근데 정작 인수위에서는 나한테 물어본 적 없어요.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장 하셨는데도 그때 왜 옮기지 않았냐고 한 번쯤 물어볼 만하지 않겠어요? 전화 한 통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진짜요? 네. 네. 이거 좀 저는 약간 지금 놀랍네요. 나오면은 난 있는 대로 얘기해. 이러이러한 게 문제였고 이러이러한 게 장점이고 단점이고. 근데 그게 그때 옮기지 않은 이유가 문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유세 연설하면서 나는 광화문 시대를 열고 퇴근하고 와이셔츠 입고 남대문에서 소주 마시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것이 맞아요. 그게 이제 공약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정작 광화문으로 옮기려다 보니까 그 이야기는 굉장히 낭만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한번 움직인다는 거는 기관이 움직이는 건데 그 기관이 움직일 적에 벙커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부수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따지는데 좋은 방법이 경복궁 안에 민속박물관이 세종시로 이사 가게 돼 있어요. 그 집은 비워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헐고 선원전 진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네. 그거를 맞바꾸는 것이 좋겠다. 바로 옆이니까 그냥 길 건너니까요. 근데 그때 야당에서 광화문 간다고 시민 만난다더니 궁궐로 들어간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아니라고 설명을 또 들어가면 어때요? 대통령인데 그렇죠. 일반인이 아니고. 근데 문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이 문제 가지고 궁궐로 가냐 안 가냐 가지고 정치화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약속대로
저 정부 청사로 옮기는 방법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했을 적엔 엄청난 수리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 용산 갔을 때 들어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근데 그때 이제 네. 결국 무산이 되면서 그 계획이 유영준 교수님이 청와대 터가 안 좋다, 뭐 풍수 얘기를 하신 게 지금도 막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거 비하인드 스토리 뭐예요? 청와대가 그 위치가 천하제일복지인데 왜 터가 안 좋겠어요. 아, 터 그렇죠?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100년을 왔죠. 근데 이 관저 숙소 예. 숙소 건물을 저 새로 지면서 예. 아주 음습한 데다 집어넣었어요. 아, 관저. 저 관저, 잠자는 생활하시는 집. 그 숙소. 네. 거기에 얘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문 대통령한테 관저만이라도 옮기십시오. 뒤에 삼청동에 있는 안가들을 합쳐가지고 그리고 누구보다 김정숙 여사가 옮기고 싶어 했죠. 관저를. 관저를 그쪽 삼청동에 있는 예. 그 저 경호원이 갖고 실에서 갖고 있는 안가 예. 세 개를 그쪽으로? 합치면 거기에 국무총리 공간도 있고 맞아요. 네, 헌법재판소장 그것도 있는 위에 그랬는데 그것도 공사하고 뭐 하고 하면은 엄청난 게 있고 문 대통령이 나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속마음을 읽어보면은 예. 대통령 관저실이 결국은 세종시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여기다 돈 다 발라놓고 그리고 그때 가가지고 세종시에 간다고 했을 적에는 이건 또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국민들한테 네. 어떻게 설명할 네. 거냐.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것도 말은 안 했어도 저 꿈뻑꿈뻑 하는 거 보면 거기 나도 그 고민은 있었죠. 결국은 용산으로 이제 집무실이 네. 이동됐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임자가 글로 가겠다는데 뭐 저희가 어쩌겠어요. 근데 이제 개방 문제도 계속 물어보는데 청와대 개방. 네. 예. 집무실로 옮겨서 국민에게 돌려주는 거야 좋은 거죠. 근데 올려줄 적에는 이것은 지금 현재 임시 개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히 갖고 예. 마스터 플랜은 제시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아,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 공간을 쓰겠다.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아, 이건 아니라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근현대사 100년이 서려 있는 곳이잖아요. 예. 더군다나 조선시대로 치면은 궁궐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성을 어디까지 복원을 하고 어떤 거를 없애서 지울 것인가. 아, 그리고 거기에 참 조선시대 멋있는 공간이 두 개가 있었던 게 하나는 과거 시험 보는 장이었고 그 고종 때 예. 흥선대원군 복원할 때 과거 시험 보는 장소로 지은 게 경무대예요. 네. 그때부터 경무대란 네. 말이 맞아요.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거보다 그 옆에 영빈관이 있는데 팔도뱀이라고 해서 이 한반도 지도를 8등분으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거기에 별을 심었어요. 그래서 농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그거를 보면서 풍년을 기원해왔던 공간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참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디까지 살리고 어디까지 복원을 하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개방하고 건축가 뭐 이런 거. 최고가는 건축가에게 맡기든지 최고가는 건축가가 커미셔너가 돼서 국제 컴피티션을 하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차근차근 어디까지 하겠다. 다음 대통령이 글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제 국민에게 돌려준 거가 다시 찾아가기 쉽지 않을 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급할 거 없이 최종 형태가 어떻게 된다는 거는 제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일반에 개방된 상태에서 이제 상업 광고, 뭐 화보 촬영, 또 콘서트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 관리 체제를 정비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로 봐요. 왜냐하면 경복궁에서도 그런 행사 하잖아요. 하죠. 할 적에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의 경우에서도 그 활용 문제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문화재청장이 할 수도 있지만 독선적으로 한다 소리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선별을 해갖고 하면은 활용으로서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진 않는군요. 네, 그렇죠. 다만 체계적으로 좀 마스터 플랜을 세운 후에 그다음에
선별을 해야죠. 선별해서. 해서 설득 국민적 동의와 설득을 가질 때 알겠습니다. 문제가 안 일어나죠. 아, 오늘 책으로 모셨는데 네. 정말 그 현안들까지 다양하게 다뤄봤습니다. 이 교수님 자주 좀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담에 책 쓰고 또 올게.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교수였습니다. 자, 예. 라디오 청취자들하고 인사 나누고 여러분 화면을 계속 보셨으면은 유홍준 교수가 안 가시고 자리에 앉았구나. 그 이야기는 얘기를 좀 더 하시겠다는 뜻이구나. 이해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제 댓글쇼가 있습니다만 유홍준 교수님하고 제가 나누려던 얘기 중에 못한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한 5분만 부탁을 드렸는데 기꺼이 앉아주셨어요. 우선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책에 서울에 정말 좋은 곳곳을 다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분 유명한 뭐 핫플레이스는 아니지만 여기를 한번 가보세요. 여기 숨어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는 이런 곳이 있다. 보물 같은 곳이 있다면 추천을 좀 해주셨으면. 두 곳인데요. 두 곳이요. 예. 성북동을 예. 내 책을 읽고 가십시오. 성북동? 성북동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예. 부촌이잖아요. 성북동 부자죠. 거기 엄청 좋은 집 부자죠. 많잖아요. 그 반대쪽에는 북정마을이라고는 마지막 달동네가 있고 가운데 성북천 길은 이태준, 김용준, 만해 한용운 근대문학의 산실이에요. 이 세 가지를 느끼면서 가보시고 그다음 그러면 달리 보일걸요. 그 걸어서 다 이렇게 걸어서. 걸어서. 그다음에 망우 역사문화공간 다시 얘기하면 망우리 공동묘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이번에 내 책 쓰는 데서 가장 비중을 둔 건데 망우리 공동묘지가 1934년에 개장돼서 74년까지 40년 동안 4만 7천 개의 공동묘지였다가 그다음에 폐장이 되거나 만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전부 화장하고 이장만 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해서 현재 7천 개가 있는데 여기에 역사 문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40분이 있어요. 목마와 숙녀의 박인환 시인부터 시작해서 이중섭, 이인성, 권진규 다 거기 계세요? 다 거기 계시죠. 망우리 공동묘지에? 네. 그다음에 소파 방정환이 있고 위창, 오세창, 호암, 문일평이 있고 정치인으로는 죽산 조봉암과 설산 장덕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전부 한 바퀴 쭉 도는 게 5.2km인데 그 지금은 완전히 야산의 아차산 뒤로 한강이 보이는 산책 코스고 정말 슬픈 것은 유관순 누나의 영혼이 거기 있어요. 유관순 열사도 거기 계세요.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죽고 난 다음에 이화학당에서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고 이태원 공동묘지에 모셨어요. 그랬다가 이태원 공동묘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간 게 망우리 공동묘지예요. 망우리 공동묘지는 이태원, 미아리, 노고산, 서울 주변에 있는 공동묘지를 한 군데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거죠. 근데 이태원에 4만 개의 공동묘지가 있는 것을 묘소 주인 찾아서 옮겨라. 공고를 냈어요. 가족들이 가져가십시오. 모셔가십시오. 모셔가십시오. 그랬는데 2만 명이 연고가 없었어요. 아이고야. 그 무연고예요. 유관순 열사도 무연고였어요. 왜냐하면 유관순 열사 어려서 후손업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아우네 장터 때 돌아가셨죠. 그래가지고 2만 분의 시신을 화장해서 합동무덤 요만한 거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이태원 무연고묘 합동묘라고 써 있는데 그 속에 유관순 열사에 있어서 저 중랑구 망우공원과에서 그 돌아가신 날 그래서 지금은 제사를 지냅니다. 유관순 열사 묘만 좀 따로 아니요, 이런 것도 같이 합동묘. 그냥 합동이에요? 그럼요.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 네, 조금 아픈 얘기예요. 아니 무연고라서 유관순 열사 후손이 당시에, 안 찾아가면 좀 34년. 따로 좀 하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없어. 일본 사람들이 지금 일부러도 죽이는 판에 그런 걸 했겠어요. 아까 일본 일제 강점기에 합쳐졌어요. 그렇죠. 34년. 그 말씀이시구나. 저는 그 후를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34년에. 고시 때 고시 되면 당연히 그래서 그렇죠. 이제 합들여 버리죠. 지금은 그 옆에
유한순 열사의 혼을 기념하는 뭐 예. 데크와 판넬을 놓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예. 영혼은 그 다른 민중들하고 같이 있는 그렇군요. 거죠. 슬퍼요. 망우리 공동묘지라고 우리가 네. 흔히 근데 부르는 지금은 망호 역사문화공원으로 역사문화공간, 하고 공원처럼. 비지팅 하우스가 굉장히 멋있는 집으로 건축계에서 아주 유명한 집이에요. 기분 좋아요 가면은. 예. 네. 산책도 하시고 그렇죠. 여러 그게 유명한 역사적 파리에나 뭐 비엔나에 있는 문화예술인 공동묘지 있잖아요. 네, 네.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군요. 숨어 있는 곳을 그것이죠. 두고 성북동이야 유명하지만 네, 네. 거기에 그렇게 망우리. 세 가지의 모습이 네. 담겨 있는 줄은 잘 모르셨을 성북동. 거고 네. 성북동. 근데 망우리 공동묘지는 네. 갈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죠. 그 동네 분들 네, 아니면 무섭죠. 거기도 가볼 만한 나다. 플레이스라는 네. 거. 고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993년에 첫 권이 나와가지고 지금 12권, 네.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리고 앞으로 한 일본 5권, 그쵸. 실크로드 3권. 그렇죠. 외국 편이 네. 있고 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진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네. 다음에 비슷한 책들도 꽤 많이 많이 나왔어요. 나왔죠. 꽤 좋은 많이 일이죠. 나왔죠. 뭐. 꽤 많이 나왔는데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게 개그맨 전유성 씨가 쓴 네. 남의 문화유산 답사기. 나하고 청국민학교 동창이에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 전유성이가 지 마음대로 그 리메이크했죠. 남의 문화유산 답사기 네, 이것도 네. 재밌었고 네. 기억이 나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건강은 어떠세요? 좋죠. 건강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생하잖아요. 쌩쌩하십니다. 정말 쌩쌩하셔서 너무 좋고요. 네. 이제 서울편 3, 4권으로 이번에 오셨으니까 네. 이제 다음 편은 네. 뭐가 되는 국토박물관 순례로 국토박물관으로? 해서 연천 전곡리 구석기 시대 유적지부터 시작해서 예. 뭐 신석기 시대 울산 방구대로 해가지고 쭉 삼국시대 조선시대 돌아서 마지막에 독도를 써서 우리 현대사의 문제를 끝낼까 해요. 독도가 마지막이에요? 네. 독도 쓰고 나면 또 다른 데 또 쓰고 싶어지실 수도 모르죠. 있는. 남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쓸지 모르죠. 그때 이제 전유성 씨하고 또 잘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이용진 교수님하고 언제나 이야기 나눠도 유쾌하고 어쩌면 같은 이야기를 전하시면서도 이렇게 맛깔나게 하실까. 그 재주가 있으세요. 이야기 보따리를 잘 풀어내시는 재주가 있으세요. 글도 맛깔나게 잘 쓰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수님 한번 비춰주시고요. 화면으로 인사 한번 이렇게 손으로 네. 이렇게 이쪽 보시면서 이쪽. 이쪽.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잠깐 여기서 이제 인사 나누고요. 네. 댓글쇼로 바꿔서 우리 정구쇼 멤버들과 함께하도록 하죠. 잠시 후에 댓글쇼 방으로 오세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